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차현주입니다. 지금 우주정거장에는 특별한 실험을 위한 특별한 우주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ISS 1년 체류 프로젝트를 위해서 지난 3월에 우주로 떠난 나사 소속 쌍둥이 우주인 스콧 켈리입니다. 스콧 켈리는 수개월이 걸릴지 모르는 미래의 화성 유인 탐사에 대비해 오랜 시간의 무중력이 인간의 신체와 또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우주로 나갔는데요. 지구에 머물고 있는 쌍둥이 형제이자 우주 비행사인 마크 켈리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어느 쪽이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지 알아낼 예정입니다. 우주 비행 임무를 완수했던 세계 유일의 쌍둥이 비행사인 것도 신기한데 미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도전 정신도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그럼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3, 2, 1.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푸른 지구의 모습을 담은 새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은 심우주기후 관측 위성에 실린 지구 다색 이미징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것으로 지구로부터 160km 떨어진 곳에서 본 지구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자외선 영역부터 근적외선 영역에 이르는 서로 다른 협대역 필터를 이용해 10가지 이미지를 연속해서 찍으며 이 사진은 가시광선 영역인 적색과 녹색, 청색 채널의 이미지가 합성된 것입니다. 미국 민간 우주선 개발업체인 스페이스X의 무인 우주선 폭발의 원인이 로켓 내부에 있는 강관 버팀목의 결함 때문이라고 업체의 대표인 앨런 머스크가 밝혔습니다. 헬륨 가압통을 지탱하는 철제 버팀목이 부러진 탓에 헬륨가스가 아주 빠른 속도로 로켓의 액체 산소 탱크로 유입되면서 폭발했다는 겁니다. 폭발의 원인은 정밀 조사가 끝나야 정확하게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재벌 유리 밀러가 외계인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억 달러, 약 1,150억 원을 댄 세계 최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영국 런던 왕립학회에서 출범을 알린 돌파구 듣기 프로젝트는 외계인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과학자들의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 계획에는 첨단 망원경에 자원봉사자 900만 명의 컴퓨터가 결합해 100억 개의 주파수로 우주를 탐색할 수 있는 지구 연합 슈퍼컴퓨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주에서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는 걸까? 먼 우주 저편 어딘가에도 생명체는 있지 않을까? 인류의 오랜 궁금증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 1억 달러의 자금이 투입된 외계인 찾기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도 별별 이야기 마스터죠.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계인 찾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다고요. 사실은 예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세티라고 해가지고 우리 옛날에 E.T. 영화 기억하세요? 네, 그럼요. E.T.를 찾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외계인 탐색 프로젝트를 세티라고 하는데 네. 세티 프로젝트가 1990년대 초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때는 나사의 자금 지원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칼 세이건 박사라든가 네. 그다음에 그 스필버그 감독 이런 감독이 같이 하면서 굉장히 1990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우주에서 들어오는 전파 자료들을 갖다 분석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그 네티즌들이 세티 앳 홈에서 화면 보호기를 다운받아가지고 컴퓨터가 쉴 때 화면 보호기 기능을 하면서 네. 그때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전 세계를 네트워크로 엮는 그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럼 이번 프로젝트는 뭐가 다른 건가요? 이게 그때 했는데 이것이 자금이 줄어든 거죠. 네. 예전에 1997년도인가 그 컨택트라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외계인 탐색하는 그 전파망경 나오거든요. 그렇죠. 조디 포스터 나오는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요. 네. 지금 요즘 세대들 잘 모르겠지만 거기 그 영화에서도 자금이 끊겨가지고 탐색이 어려워지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 은하계에만 별이 1,000억 개가 넘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1,000억 개가 넘어요. 최소 우리 은하계 내에서 문명이 있는 그런 생명체가 있는 곳이 있다면 뭔가 전파를 보냈을 것이다. 그 수많은 별들 중에서 전파를 찾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 많은 우주에서 들어오는 그런 신호들 중에서 인공적인 신호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해변에서 모래밭에서 모래 찾는 거 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전 세계 네트워크 다시 한번 연결하자. 그래서 세트 애톰이라는 그 버클리 대학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일단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가지고 화면 보기 할 때 같이 참여해달라는 거거든요. 일반 네티즌들이. 근데 예전만큼 호응이 있을까 과연? 왜냐하면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내 네트워크 외부로 열어놓기를 주저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유리 밀러가 이 1억 달러를 기부하면서 또 이제 민간들한테 우리도 한 메시지를 보내보자 외계에다가. 그래서 어떻게 지구인들의 메시지를 가장 잘 만들어서 외계로 보낼 것인가라는 공모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100만 달러. 100만 달러도 10억 원 이상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러이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외계에 보내면은 외계인이 봤을 때 참 좋은 호감을 가질 것이다.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 찬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스티브 호킹 박사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외계인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 보냈을지 모르는, 물론 지구를 향해서 보냈을 건 아니죠. 네. 외계 문명체가 있을지 모르는 그런 전파 신호를 받아서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라고 네.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아무튼 유리의 지원을 받은 외계인 탐사,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세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과학자들한테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외계인 찾기 프로젝트 10여 년 만에 다시 활성화가 됐는데요. 일단은 자금은 확보가 됐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성과가 있을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것이 무엇일까요? 멕시코 전통 음식 토르티아입니다. 개별 포장된 완두콩과 버섯, 밥을 하나씩 꺼내고 날아다니는 음식을 계속해서 붙잡습니다. 마지막으로 닭고기를 얹고 재료들이 떨어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반으로 접으면 우주에서 만드는 요리 완성! 접시는 따로 없이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됩니다. 우주에서 만드는 요리 참 신기하죠? 우주를 여행하는 건 누구나 한 번쯤 꾸는 꿈일 겁니다. 그런데 우주 여행을 하게 된다면 포기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신선한 야채와 과일, 그리고 시원한 물줄기를 맞으면서 하는 샤워, 찬란한 햇빛, 싱그러운 비, 그리고 바로 내린 진한 향의 커피 한 잔도 말이죠. 그런데 지난 4월에 국제우주정거장에 에스프레소 머신이 배달되면서 커피 한 잔에 대한 우주인들의 꿈이 이뤄졌습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 우주인 사만다 크리스토포레티가 인터넷을 통해 우주정거장에서 요리하는 영상을 올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교수님, 요즘 한국에서는 또 쿡방이 대세잖아요. 우주의 쿡방도 이제 시작이 됐네요. 네, 제가 요즘 세대가 아니라서 쿡방을 잘 모르지만 이 사만다 크리스토퍼레티가 이 우주에서 그 요리하는 모습을 동영상을 올렸죠.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데 사실 요리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우리식으로 한다면 다 재료를 썰고 볶고 네. 끓이고 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우주의 요리는 그렇게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화면에 보는 것처럼 우주의 요리는 있는 재료를 가지고 섞는 겁니다. 그래서 빵같이 생긴 거 위에다가 이 재료 저 재료 갖다가 담는 부분인데요. 우주는 거의 중력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네. 모든 재료가 둥둥 떠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섞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빵에다 이 밀가루에다 바르는 건데 네. 바르다 보면 중간에 떠다니기도 하고. 근데 이게 굉장히 이분이 노련한 것 같아요.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적당히 손에서 멀어질 때쯤 되면 숟가락으로 잡아오기도 하고 이 멀티가 돼야 돼요. 네. 이 눈이 일리 갔다 저리 갔다가. 네, 그래서 정신이 없을 것 아무튼 간에 같은데요. 이 사만다 크리스토퍼레티는 상당히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연습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별로 그래봤자 맛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역시 음식은 지구에서 이 재료를 되게 해먹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우주밥 크 선생 정도로 예. 이름을 붙여줘도 될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런데 음식을 만드는 것도 다르지만 네. 먹는 것도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서 먹다가 잘못해서 재채기를 한번 하면 우주에서 난리가 납니다. 다 튀기면 그거 부스러기 못 잡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중에 습기 같은 것들이, 물기 같은 것들이 기계에 튀면 또 망가질 수도 있기도 네. 하고. 근데 어쨌든 그냥 먹는 것도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먹어야 되고 대부분의 음식들은 튜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짜내듯이 해가지고 이 바깥으로 안 튀게끔. 네. 그래서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먹는 것도 튀지 않게, 그다음에 떠다니지 않게. 그래서 이
튜브로 먹든가 아니면 상당히 조시해서 먹어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 아무래도 물을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물이 아무래도 우주에선 부족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부족한 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한 걸 재활용한다고 들었거든요. 다시 재활용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보통 하루에 1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하면 그렇죠. 1리터의 물을 마시면 100일 동안 있으면 100리터란 말이에요. 네. 그 사람이 마시고 그러니까 엄청나죠. 물만 해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물을 재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에서 물을 재활용하는 방법은 비가 오면 빗물에 갖다가 모았다가 쓸 수 있죠. 네. 우주에는 비도 안 옵니다. 그러면- 결국 물은 결국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몸으로 들어간 물은 소변으로 배출되거나 아니면 땀으로 배출되는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땀을 모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소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변을 재처리해가지고 다시 마시는. 근데 참 찝찝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내 소변을 내가 재활용해서 먹는 것도 괜찮아요. 그나마 좀 그런데 네. 여러 명이 있으니까 상대방의 소변을 재활용한 걸 내가 먹어야 된다. 저런. 이거 참 찝찝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걸 극복해야지만이 우주 생활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번에 커피잔에 우주 최초 커피를 마시게 된 사만다 크리스토포레티, 여성 우주인 최장 체류 기간을 갱신을 했죠. 예, 여성 우주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ESA, 그러니까 유럽 우주국 쪽에서는 가장 오래 체류했다라고 합니다. 네. 작년 11월부터 올 6월 돌아올 때까지 199일 동안을 우주에 머물렀었어요. 와, 그래서 대단하네요. 좀 더 일찍 올 수 있었지만 화물기가 한번 고장나고 하면서 연기돼가지고 6월 11일 날 지구로 돌아왔죠. 그래서 199일. 기존 기록보다 한 일주일 정도 더 오래 우주에 체류하는 그런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오래 있었으니까 우주 쿡방을 만들 만도 하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신기하고 재미있는 영상이 우리를 찾아올까요? 조선시대 최고의 발명가로 꼽히는 장영실. 장영실의 대표적 발명품 중 하나가 별자리의 각도를 측정하는 기계인 혼천입니다. 혼천이는 조선 전기에 장영실과 이천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만들어 완성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혼천이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혼천이가 기존 중국 천문학을 토대로 제작되었다면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혼천이는 서구 과학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는데요. 조선 후기 혼천이는 북경에서 서양 문물을 접하며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된 담원 홍대용이 제작했습니다. 홍대용은 사설 천문대인 농수각을 만들어 천문을 관측하고 의산문답이라는 저서를 통해 조선시대 최초로 지구 구형설과 우주 무한론, 지전설을 주장한 조선시대 대표적인 실학자인데요. 그런 홍대용의 뜻을 이어받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곳 천안 홍대용 과학관입니다. 홍대용 과학관은 어떤 곳인지 들어가 볼까요? 주 관측실에는 800mm 반사 망원경과 120mm 굴절 망원경으로 낮에는 태양과 일등성, 밤에는 달과 행성, 성운과 성단 등을 자세히 관측할 수 있고요. 보조 관측실에서는 슈미트 카세그레인 망원경, 대형 쌍환경 등 다양한 망원경을 이용해 지붕 사이로 보이는 하늘의 아름다운 별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천체 투영실, 플라네타리움에서는 날씨와 관계없이 밤하늘을 여행할 수 있는데요. 15m 대형돔 스크린에 펼쳐지는 3D 입체 영상과 가상의 별자리를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홍대용 과학관에는 우주 공간에서 느끼는 환경과 유사 환경을 만들어 어린이들이 재미있는 과학 체험을 할 수 있는 과학 체험관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천문과학을 직접 체험하며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천안 홍대용 과학관으로 떠나보는 것 어떠세요? 김홍도, 김득신과 함께 조선 3대 풍속화거로 불리는 해원 신윤복. 김홍도가 서민들의 풍속을 다뤘다면 신윤복은 양반층의 풍속과 남녀 간의 연애를 주로 다뤘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월하정인도 남녀 간의 연애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눈썹달이 침침하게 내리비치고 있는 야밤중에 등불을 비춰든 선비 차림의 젊은이가 쓰개치마를 둘러쓴 여인과 단모퉁이를 돌아가고 있는 모습. 이들이 어떤 사이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호젓한 곳에서 남의 눈을 피해 은밀히 만나야 하는 사람들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듯합니다. 월침침 야삼경 양인심사 양인지. 달은 기울어 밤 깊은 삼경인데 두 사람 마음은 두 사람만이 알리라. 두 사람만이 아는 마음. 이 그림 속 두 사람도 연인인 듯 보이죠? 그렇다면 월화 정인으로만 비춰봤을 때 이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한 날짜 언젠지 알 수 있을까요? 천문학적인 시점만 가지고 이제 판단하자면 달이 보이는 것은 해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달이 그래서 달의 둥근 쪽에 해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이 월화정인의 그림 속에 나온 달은 초승달 모양으로 한쪽만 볼록한 눈썹 모양인데 이것이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뭐냐면 해가 위에 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해가 위에 떠 있다면 당연히 낮이어야 합니다. 밤에는 저런 모양의 달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래서는 월침침 야상경 야상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야상경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시간을 할 때 자시라고 합니다. 네. 자축인묘 진서어미 신유술해 들어보셨죠? 네, 그럼요. 이 중에서 술해 자축인 요거를 야오경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세 번째 들어가는 자시가 바로 야상경이에요. 그래서 한밤중에 저런 모양의 달이 위를 향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 그렸거나 아니면 뭔가 특별한 저런 달이 있은 날 그렸거나 네. 그래서 잘못 그렸다는 건 뭐 그건 뭐라고 판단할 수가 없고 저런 달이 과연 있을 수 있느냐 야상경 무렵에 그렇다면 결국은 월식밖에 없어요. 보름달이 가장 높이 뜰 시간이 자시 무렵이거든요. 그래서 보름달이 뜬 날 저런 일이 벌어지는 일이 과연 있을까? 우리나라는 이 월식이나 일식이 있으면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그 왕이 제사를 지내면서 나라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록을 하면서 제사를 지냈거든요. 근데 신윤복이 살아있는 한 100년 정도 동안에 저런 일이 1784년하고 1793년에 있었는데 84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왔기 때문에 기록이 없어요. 근데 1793년 8월 21일은 비가 오다가 오후 4시쯤에 멈췄다. 그래서 그날 밤에 월식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 증거는 뭐냐면 저게 보름달이라면 보름달은 해와 반대편에 떠요. 그러다 보니까 해는 겨울에 낮게 뜨잖아요. 그 대신에 겨울에 보름달은 높게 뜹니다. 네. 여름에는 해가 높이 뜨죠. 여름에 보름달은 낮게 떠요. 그래서 1794년 8월 21일 한여름에 보름달입니다. 이게 낮게 뜨고 처마 옆에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월식이었기 때문에 볼록하게 위에만 보이거든요. 근데 월식도 그때부터 모양이 다 틀려요. 근데 1793년 8월 21일의 월식은 거의 밤 12시 무렵에 이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하게 신윤복이 보고 그렸다면 이거는 월식 있는 날 1793년 8월 21일이다. 이 두 남녀는 분명히 월식 전에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달이 밝아서 둘이 데이트하다 보니까 달이 점점 가려지는 거죠. 근데 데이트하다 보면 달이 가려진지도 몰라요. 왜냐면 달이 저 정도 가려졌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껌껌해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두 남녀는 이 1793년 8월 21일 날 밤 12시 무렵에 만났을 것이다. 네. 만약 보고 그렸다면 달의 모양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황상 그 날짜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신윤복 월화 정인 속 두 남녀는 1793년 8월 21일 자정 무렵에 데이트를 했던 걸로 추정됩니다. 별별 이야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우주 소식들 가득 담아서 찾아오겠습니다. 별별 이야기를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YTN 웨더앤라이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